분노의 질주는 속편을 거듭하면서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을 거듭 선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죠. 오는 4월에 8번째 영화로 개봉할 예정인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 거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편에서부터 이미 잠수함과 대결을 펼치는 광경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 시리즈는 앞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동차 액션의 끝을 보여주는 게 목표인 모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지금까지 7편의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자동차 액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설의 시작인 1편입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무지막지한 스케일과 파괴력을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거리에서 펼쳐지는 각종 튜닝카의 질주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튜닝에 최적화됐다고 평가받는 일본 자동차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브라이언의 주종만 해도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토요타 수프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은 건 도미닉 일행이 화물차를 털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세 대의 차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잘 진행되는 것 같았으나 화물차 운전자가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무장한 탓에 일이 꼬이고 맙니다. 일행 중 한 명인 빈스는 차에 매달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기도 하죠. 그를 구하려고 도미닉이 안간힘을 쓰지만 운전자의 저항이 워낙 격렬해서 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합니다. 레티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것도 무용지물이고 도리어 차가 전복되고 맙니다. 이때 호련히 브라이언이 나타나 가까스로 빈스를 구해냅니다. 이 장면에서 돋보이는 건 단연 스턴트 연기입니다. 화물차에 매달린 남자와 그를 구하려는 남자는 당연하게도 스턴트맨입니다. 바스트샷이나 클로즈업으로 잡을 때는 각 배우가 연기하지만 아슬아슬한 액션 연기는 잘 보시면 모두 스턴트맨입니다. 편집으로 교묘하게 감춘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달리는 자동차에서 위험천만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밝히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이 펼치는 마지막 대결까지 직접 확인하세요. 이 편에서는 1편의 롭 코엔 감독과 빈 디젤이 빠졌습니다. 두 사람 다 전편의 성공으로 인해 기획된 속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존 싱글턴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타이리스 깁슨과 루다 크리스가 이때부터 합류했습니다. 모델로 유명했던 데보 나우키는 여성 운전자로 잠시 등장했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의 목록에 이름을 자주 올렸던 에바 멘데스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빈 디젤도 빠진 이 편은 전편에 비해 남성미가 부족한 영화였습니다. CG를 가미해서 화려한 영상을 만들고자 한 노력은 가상했으나 전편에 터프했던 아날로그 액션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도미닉을 대신해야 할 로만이 능글받고 유머러스한 캐릭터였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길거리 경주가 종종 등장하지만 제가 꼽은 최고의 명장면은 역시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경찰과의 추격전입니다. 악명 높은 마약상의 돈을 빼돌려야 하는데 브라이언과 로만의 차에는 각각 그의 부하들이 타고 있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는 와중에 그들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마치 마이클 베이의 자동차 추격전을 연상시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존 싱글턴도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뮤직비디오 몇 편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백미는 경찰을 혼란시키기 위해 수십 대의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만이 마약상의 부하를 처리하는 것과 마지막에 보트를 상대로 무식하게 자동차로 돌진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편만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영화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3편입니다. 이 시리즈를 모두 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전 도쿄 드리프트를 보고 분노의 질주가 그대로 자취를 감출 줄 알았습니다. 브라이언과 도미닉이 모두 나오지 않는 데다가 아무리 뜯어봐도 분노의 질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스피노프도 아니고 그냥 엉뚱한 다른 영화에 가까웠죠. 엄밀히 말하면 도미닉은 카메오로 잠깐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영화에 대한 내부 반응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예정이 없던 카메오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빈 디젤이 나와서 조금이나마 흥행에 도움이 되길 바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선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만 기준으로 하면 유일하게 1억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죠. 원인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가 내세운 기교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현란한 드리프트를 내세웠지만 분노의 질주는 이니셜 D가 아니라는 걸 간파하지 못했던 게 패착입니다. 모든 드리프트를 CG의 도움 없이 실제로 굉장한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들이 해냈지만 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성강을 건진 게 유일한 성과랄까요? 이런 영화에서 제가 최고로 꼽은 명장면은 바로 그 성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도심 추격전입니다. 유일하게 인상적이었던 드리프트가 등장하는 것도 이 대목이죠. 그리고 우린 1호부터 7년이 흘러 무용지물인 것만 같던 이 영화가 기막히게 재활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 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인 유니버설은 감독을 바꾸지 않고 4편을 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의아했죠. 3편을 통틀어 가장 형편없는 영화였는데도 그대로 유지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봉한 후에는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감독이 바로 지금의 분노의 질주를 있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저스틴 린입니다. 3편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한 덕분인지 4편은 전혀 다른 영화로 만들었더군요. 같은 감독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빈 디젤과 폴 워커도 복귀하면서 분노의 질주가 부활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세 사람과 함께 미셸 로드리게즈까지 가세한 4편은 분노의 질주가 지금과 같은 격렬하고도 숨가쁜 액션으로 살받고마는 시초였습니다. 도미닉과 레티, 그리고 한이 유조차를 탈취하는 도입부부터가 이 시리즈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한 운전 기술로부터 시원한 액션을 선사하면서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았죠. 더욱이 1편에서 엿볼 수 있었으나 2편과 3편은 망각했던 가족주의 코드를 다시 계승한 것도 이때부터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동력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총격전도 가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편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은 건 다시 만난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펼치는 길거리 경주입니다. 나중에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도 볼만하지만 굳이 이 장면을 택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스틴 린이 3편의 기교가 아닌 힘과 속도를 한껏 뽐낸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경주의 마지막은 두 사람이 1편에서 처음 맞붙었던 때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1편에서 브라이언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노스를 너무 일찍 터뜨리면서 자동차에 무리를 지는 바람에 도미닉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도미닉이 노스를 일찍 터뜨립니다. 이대로 브라이언이 과거의 패배를 서력하는 것 같았으나 도미닉의 변칙으로 인해 또다시 지고 맙니다. 길거리 경주에 규칙 따윈 없다는 걸 간과했던 탓이었죠. 저스틴 리는 4편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자 5편에서 좀 더 힘을 줬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브라질로 옮긴 것과 더불어 1편의 빈스가 돌아왔고 결정적으로 한창 영화배우로 주가를 올리던 드웨인 존슨이 합류했습니다. 그가 빈 디젤과 맞닥뜨린 장면만 봐도 정말 살벌하죠. 덕분에 분노의 질주는 더 강한 출력을 과시했습니다. 초반부에 기차에서 자동차를 탈취하는 장면부터가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었죠. 4편을 시작으로 저스틴 리는 항상 관객에게 전에 없던 액션을 선사하고자 노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의 질주에게 매번 새로운 액션을 기대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주만의 드림팀이 결성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5편에서 도미닉 일렉은 자신들을 위협한 자의 돈을 훔치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딱히 새로울 게 없으나 문제는 그 돈이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만의 말 맞다나 이건 미친 짓이지만 기어코 그 경찰서에 침입해 돈을 훔쳐내는 과정을 5편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홉스까지 가세한 후에 이들은 대범하게도 시체말로 경찰서에 닥돌합니다.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아예 금고를 통째로 가지고 나오죠. 두 대의 차가 금고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합니다. 시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환상의 짝을 이뤄 금고를 이송하는 명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금고를 마치 방패이자 무기로 쓰면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립니다. 나중에는 한과 로만도 합류해 드림팀의 활약을 완성하죠. 마지막에는 도미닉이 혼자 이 장대한 추격전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분노의 질주는 4편부터 대대적인 액션의 가미로 말미암아 변질됐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흥행에는 큰 도움이 됐던 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5편은 전 세계에서 6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면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노의 질주는 21세기의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영화로 자리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저스틴 린으로서는 한층 부담이 커졌겠지만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5편의 드웨인 존슨에 이어 지나 카라노까지 캐스팅하죠. 6편은 브라이언이 아버지가 되면서 시작합니다. 가족주의를 중시하던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변화였습니다. 5편에서 큰 돈을 손에 넣어 팔자 좋게 살던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원인은 자동차로 범죄를 일으키는 악당의 등장과 더불어 죽은 줄 알았던 레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5편의 쿠키 영상에 모처럼 출연한 에바 멘데스가 건넨 서류에서 레티가 속편에 등장할 거라는 걸 예고했었죠. 제가 6편을 기다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도미닉과 브라이언이 다시 예전의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런 6편에서 제가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은 건 고속도로에서 악당인 쇼와 레티 등을 상대로 벌이는 추격전입니다. 초반부에는 런던 도심에서 한번 맞붙었었는데 도미닉과 브라이언 일행이 완패했습니다. 낮은 차체를 가진 특수한 자동차에게 당하면서 브라이언은 전복됐고 도미닉은 레티로부터 총을 맞았죠. 서력을 다짐하고 만난 고속도로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도미닉과 브라이언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자동차도 아니고 무려 탱크였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무식하게 고속도로를 돌진하면서 파괴의 향연을 벌이죠. 그리고 도미닉은 기적적으로 레티를 구해냅니다. 참고로 도쿄 드리프트와 연결된다고 했던 것도 6편입니다. 쿠키 영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제이슨 스타뎀의 등장보다 저스틴 린의 센스에 탄복하고 말았습니다. Dominic Toretto. You don't know me. You're about to. 마지막으로 7편은 제작전에 큰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장수하게 만든 저스틴 린이 감독에서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도 걱정이었지만 그를 대신한 감독이 제임스 완이라는 것도 걱정을 키웠습니다. 그의 전작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모두 소규모 공포영화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연 블록버스터로 승승장구하는 분노의 질주를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심적인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7편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정점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5억 달러 이상이라는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2015년 개봉작으로는 3위, 역대 영화로는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액션과 공포는 비록 서로 다른 장르지만 스릴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제임스 완이 자신의 몫을 톡톡히 한 덕분이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이 들어오면서 액션을 더 강화시킨 것도 큰 힘을 실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은 7편에도 놀라운 액션을 선사한 장면은 여럿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조용히 그리고 나란히 달리던 브라이언과 도미닉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모두 보신 분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브라이언을 연기한 폴 워커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7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분량은 그의 동생과 CG를 동원해야만 했죠. 그것도 그렇지만 과연 이 영화가 브라이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장면은 제작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도미닉의 마지막 내레이션은 단지 영화 속 대사만으로 들리지 않았고 갈림길에서 나눠진 채 멀어지는 브라이언의 뒷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폴 워커와 브라이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It's never goodbye.